안녕하세요. 스터벅스입니다. 자, 오늘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25학년도부터 고등학교 1학년이 학생이 되는 이제 중학교 2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고등수학 과정이 바뀌었죠. 몇몇 출판사들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해당하는 공통수학 1과 2를 벌써 발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10년 이상 사용해본 교재 두 권을 들고 나왔어요. 첫 번째로는 개념원리 공통수학 1이고요. 두 번째로는 수학의 바이블 공통수학 1이에요. 이 두 권은 제가 10년 이상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가이드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먼저 개념 원리부터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일단 표지를 보시면 굉장히 좀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죠. 디자인이 바뀌어서 좀 제가 가르치는 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이거 너무 이쁘다고 자기도 이걸로 공부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일단 디자인은 호불호가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겉 디자인보다 일단 세부 디자인을 좀 볼 건데요. 세부 디자인이 과거와 좀 다르게 좀 색감이 많이 추가가 됐어요. 최근에 학생들한테 인기 있는 개념서들이 많이 컬러풀해졌고 그 다음에 색감이 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의식해서 그런지 책 내용 부분에도 보시는 것처럼 색감이 많이 추가됐어요. 뭐 색감이 뭐 단색 계열로 좀 진해서 눈에 피로를 준다던가 그런 것보다는 파스텔 톤을 좀 이용해서 책을 보는 데 있어서 부담감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디자인 말고도 어떤 부분들이 많이 바뀌었을까 궁금하시죠? 일단 제가 현재 고등 3과정과 이 공통수학 원과정을 놓고 비교를 해봤는데 현재 고등학생들이 보고 있는 개념원리 공통수학 3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진 점은 보이지 않아요. 대신에 뭐 확인 체크 문제나 뭐 실력업이나 투스텝 문제들이 한두 문제씩 교체된 걸로 보이거든요. 뭐 과거 기출이 뭐 최근 기출로 바뀐다던가 뭐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바뀌었다는 느낌보다 좀 조정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애초에 개념원리라는 교재 자체가 기초 문제부터 예제, 확인 체크, 그다음에 연습 문제 1, 2, 실력업까지 문제의 밸런스가 잘 잡혀있던 개념서였었기 때문에 뭐 크게 바꿀 필요가 없기도 하거든요. 현재 고등 3 같은 경우에는 책의 두께가 굉장히 두껍죠. 무게감도 있고. 그런데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1학기 과정에 있던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하던 도형의 방정식 파트가 고등학교랑 2학기 과정인 공통수학 2로 이동을 하면서 양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몇몇 개의 작은 변화들이 더 보이는데요. 첫 번째로는 확인 체크 문제들의 번호 문항과 연습 문제의 번호 문항과 연결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과거에는 고등수학 3 같은 경우에는 확인 체크 번호가 따로 넘버링이 되고 연습 문제, 실력 문제들이 다 따로 넘버링이 되어서 학생들이 답을 맞추거나 채점을 할 때 123번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확인 체크에 123번인지 연습 문제 쪽에 123번인지 헷갈렸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없어진 거죠. 다 확인 체크부터 연습 문제까지 모두 다 일렬로 배열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센수학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번호가 문항세로 쭉 간다는 거죠. 또 하나의 작은 변화는 이 QR코드가 박혀 있는 부분들이 실력 업 쪽에 원래 한 문제씩만 박혀 있었는데 이제는 뭐 투스텝이나 실력 업에 대한 두 개 정도 좀 추가된 것 같아요. 이 정도의 변화가 있어요. 자, 두 번째 교재를 말씀드려 볼게요. 두 번째 교재는 수학의 바이블인데요. 먼저 수학의 바이블은 제가 특목고랑 국제고 학생들이 교과서로 쓰고 있기 때문에 뭐 거의 10년 동안 좀 많이 사용해 봤거든요. 뭐 그리고 전에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 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먼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나온 수학의 바이블 고등 3과 비교했을 때 하드 커버에서 그냥 일반 커버로 바뀐 거니까 원가 절감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게 원가 절감을 해서 제가 첫인상이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을 들여다보니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 모든 문제가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고등 상에 있는 문제들이 그대로 나와 있는 문제가 거의 없어요. 다 진짜 새로운 문제를 구성을 해서 이건 그냥 완전 새로운 책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바이블 특징 중에 하나가 문제를 배열하는 방식인데요. 문제가 과거에는 기초 문제 같은 게 없었어요. 근데 기초 문제가 생겼고요. 기초 문제 다음에 온 예제 문제, 그 예제 문제에 따라오는 숫자 바꾸기 문제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숫자 바꾸기, 표현 바꾸기, 이걸 더하기란 표현으로 바꿔가지고 표현을 바꿨지만 같은 유형의 문제들인데 이 부분들에서 바이블의 특징 중 하나가 예제 문제와 숫자만 바꾸거나 아니면 거의 유사한 문제를 뒤에다 바로 실어놓고 바로 연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적응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좋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지적해왔던 그 발전 문제, 좀 어려운 문제 있죠. 그 예제 문제 풀자마자 맨 밑에는 3번 문제들 항상 현재 고등상인 3번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좀 튄다는 느낌이 있었고 좀 과거 문제들이나 지역적 문제들이 좀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들이 완전히 해소가 되면서 난이도도 약간 떨궈주고 기본 문제에서 적당한 난이도를 올려주면서 심한 문제를 연결시켜주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많이 신경 썼구나 라고 느껴져요. 거기다가 표현 바꾸기나 숫자 바꾸기 쌍둥이 형태의 문제들 있죠. 유사 문제. 그 문제들이 한 문항씩이 유형별로 다 추가됐어요. 한 유형당 한 문제씩 추가된 거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 추가된 거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책이 굉장히 두꺼워요. 이렇게 제가 두 권을 같이 놓고 봐도 두께가 확실히 다르죠. 바이블 쪽이 훨씬 두껍다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문제량이 더 추가가 되면서 굉장히 좀 더 전보다 많이 발전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자, 수학의 바이블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지금 현재 있는 고등 수학 상에 있는 수학의 바이블도 마찬가지지만 여백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개념서를 풀 때 책에다가 바로 푸는 학생들 꽤 많거든요. 그런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학의 바이블이 여백이 많아서 또 선호하는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바뀌는 공통수학 원과정에서도 똑같이 여백을 많게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고등수학 상해 수학의 바이블이고, 이게 지금 바뀐 공통수학 수학의 바이블인데, 자, 이 폭에 보면요, 이런 식으로 더 커졌죠. 여백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항이 늘어남에 따라서 여백도 더 크게 하고 더 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있는 개념서들 중에서 여백을 많이 가져가는 개념서 많이 없거든요. 정말 큰 마플 교과서조차도 솔직히 그 안에다가 풀기에는 여백이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내용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자, 그런데 수학의 바이블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배려를 했다라고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가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념 원리와 수학의 바이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사실 개념서를 저희가 뭐 여백도 좋고, 그다음에 문제 수도 좋고, 배열도 좋고 다 좋은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이제 개념 설명 부분이거든요. 사실 강사들 같은 경우에는 개념 부분만 따로 추려서 저희가 정리를 해서, 저 같은 경우 개념 노트를 만들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 개념 부분이 사실 딱히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하지만, 근데 집에서 혼자 공부하거나 아니면 학원에서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개념을 다시 읽고 복습하려는 학생 입장에서는 개념 설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개념 원리 같은 경우에는 개념 설명 부분이 좀 간략하고 좀 요약해서 보일 수 있도록 좀 구성을 하는 편이죠. 그래서 말을 많이 한다기보다 정말 중요한 부분들만 잘 보일 수 있도록 구성을 짜고 있거든요. 그에 반해서 제가 전에도 리뷰한 것처럼 수학의 바이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들이 꽤 있죠. 또한 문제를 풀면서 터득해 하면서 익혀야 될 개념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학의 바이블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편이에요. 물론 개념 원리도 이 부분들은 이번에 개정되면서 좀 추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뭐 비교를 했을 때는 아무래도 그 추가한 양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다른 개념서에 비해서는 좀 적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자, 개념 원리 같은 경우에는 이 판별식 부분에서 이제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간략하게, 물론 작은 글씨로 설명이 더 추가되어 있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되게 중요한 부분들은 좀 헤드라이트 부분을 줘서 좀 강조하고 있고, 그 외에 작은 부분들을 한번 읽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참고 자료로 이렇게 있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수학의 바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있고, 거기다가 조금 더 가서 이렇게 보시면 허수 관련된 판별식을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보통 아이들이 이제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장에서 수업하는 분들의 어떤 니즈를 좀 많이 반영시킨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번 공통수학 1부터 새롭게 추가되는 행렬 파트인데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어쩔 수 없이 바이블 쪽을 칭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요, 개념 원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부족하다라기보다 역시 연산 위주로 한다고 했었으니까 연산 위주의 어떤 기본적 개념들을 잘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바이블 쪽을 보시면은 이 두 개를 놓고 비교해 보시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바이블 쪽 같은 경우에는 행렬의 연산 부분을 설명한다 하더라도 실생활 부분들이 다 예를 들어 있죠. 그 실생활 부분들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뭔 차이냐?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교육부에서 행렬 파트에서는 연산과 실생활 활용에 좀 집중해서 가르쳐라 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바이블에서는 굉장히 잘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애초부터 연산을 할 때 내가 그냥 맹목적으로 연산은 연산이다가 아니고, 이 연산을 실생활과 어떻게 해서 연결해서 연산하는 거다라는 설명이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행렬 부분에 있는 덧셈이나 아니면은 실수배나 이런 곱셈 부분에도 다 실생활과 연결돼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건, 개정 과정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잘 반영되었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개념 원리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개념 부분이 빠진 내용이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게 바이블 쪽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뭐 개념 원리만 해서도 뭐 고등수학 공부하는데 전혀 문제 없이 개념들은 잡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선호도 차이 같아요. 일단 본인이 공부를 하면서 요약된 것들을 위주로 보는 학생들, 혹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고등수학을 나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개념 원리 부분들이 요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체크하고 문제를 풀면 되니까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선생님 설명을 들었다 하더라도 본인이 개념을 꼼꼼하게 읽어보는 스타일이라면 수학의 바이블 쪽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약된 걸 좋아하면 개념 원리, 좀 자세한 설명을 더 원하면 바이블,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끝내려고 했는데 금액 얘기를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요. 금액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스24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개념원리 고등상 같은 경우에는 16,200원이죠. 근데 16,200원에서 지금 17,100원으로 금액이 올랐어요. 뭐 그런 부분들은 디자인도 추가하고 문제도 바꾸고 QR도 넣고 한 게 있었으니까 뭐 그렇다고 치는데,
근데 수학의 바이브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고등 3과정이 15,300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 거기에 해설지가 추가로 팔렸어요. 2,700원을 또 따로 주고 사야 됐거든요. 제가 전에 올린 영상에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뭐라고 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되면서 해설지가 이제 붙어서 나와요. 근데 이번 공통수학 원의 가격을 보면 18,900원이에요. 즉 이거는 기존에 있는 해설지가 따로 판매하던 걸 붙여서 해설지 금액까지 집어넣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수학의 바이블이 엄청나게 많은 걸 바꾸면서 사실 기존에 굉장히 선호도가 높았던 여러 개념서들이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나올 개념서들 중에 제가 좀 기대하고 있는 개념서는 사실 마플 교과서랑 그다음에 수학의 왕도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 EBS에 나온 수학의 왕도 책이 제가 최근에 특목고에서 그거를 교과서로 사용하면서 제가 최근 1년 동안 사용해 봤거든요. 근데 책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최근 나온 개념 원리와 수학의 바이블 개념 1이라고 하는 공통수학 원 책들을 한번 비교해 봤고요. 제가 다음에 또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 있으면 또 들고 나와서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